이제 여기를 제목은 고정축에 대한 강체의 회전 이렇게 돼 있죠. 회전 운동을 볼 거고 회전하는 물체를 이제 강체, 특히 강체의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볼트죠, 그죠? 볼트, 너트, 그죠? 너트 안쪽에 있는 게 볼트, 이게 너트잖아. 너트를 잡고 있는 이게 뭐 스패너, 몽키 스패너 그러나 이게 그죠? 예, 스패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줘서 돌리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1절에서 공부하는 건 2장에서 공부했던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는 우리가 x, 속도는 기호로 v, 가속도는 기호로 a.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죠? 쭉 했는데, 이 운동이 입자, 질량이 M인 물체의 위치냐, 속도냐, 가속도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운동 자체가 이제 10장에서는 회전 운동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물체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이 고정된 점에 대해서 이 물체가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죠. 회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A와 같은 형태로 있었는데 이게 조금 각이 좀 돌아갔죠. 회전한 각, 여기 이제 세타로 표시가 됐네요. 세타만큼 회전해서 여기 있던 점이 여기 P점으로, 또 P점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온 거지. 그러니까 P점은 운동을 했어요. P점만 보자면 이제 원운동을 한 거지, P점은. 하지만 이 전체가 다 원운동을 한 거죠. 근데 반지름이, P점의 위치가 중심에서 보면 그 물체의 모든 점이 다 다른, 물론 똑같은 점도 있지만 반지름이 다 다르죠. 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 동일한 각을 움직이죠. 운동한 길이도 다르죠. 멀리 있는 건 더 먼 거리를 움직이고 얘는 저 작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각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이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P5하고 원래 있던 P점 이렇게 부채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제 호죠. 이게 호. 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우리가 세타 이렇게 나타내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R분의 S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더 먼저예요.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이걸 각이라고 하는 거지. R분의 S로부터 S를 구하면 S는 R 세타가 되겠지. 이게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아니에요. 단위가. 도가 아니라 이 세타의 단위는 단위가 없죠. 분모도 길이, 분자도 길이잖아요. 그죠? 길이분의 길이는 단위로 보면 없는 거죠. 단위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숫자죠. 근데 숫자인데 이게 각이야. 각. 그죠? 각이야. 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 주려고 단위를 멋으로 단위를 붙여줍니다. 인위적인 단위를 붙이죠. RAD,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좀 멋있게 붙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 각이야라고 강조하려고. S가 R이랑 같다면, 즉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다면, 실제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그렇게 같다면 그 각은 R분의 R이 되겠죠. R분의 R, S가 R이 되면 1이잖아요. 1. 즉 각은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몇 배냐 이런 게 S가 R의 몇 배냐. 같다. 단위로 라디안을 붙여주면 더 이제 친절한 표현이 되겠죠. 안 붙여주면 그냥 숫자 1인데 그러면 비율이 1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한 바퀴를 쭉 돌아가면 이걸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립니다. 한 바퀴를 돌면 이게 이제 원주가 되지. 원주가 됩니다. 이 원주의 길이 S는 이제 한 바퀴에 대한 길이 S는 역시 R 세타가 돼요. 이때의 세타는 R분의 S인데
S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죠.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죠? 한 바퀴의 원주가 2파이 R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의 각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2파이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각도로 표현하면 360도가 돼요. 그래서 2파이는 360도와 같습니다. 한 바퀴, 그죠? 여기 있네요. 2파이 라디안이 360도가 된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입니다. 안 써도 되고 단위는 써주면 더 좋고. 그럼 1도는 양변을 360으로 나누면 좌변이 1도가 되겠죠. 우변도 360으로 나눠줘야겠지. 따라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오른쪽은 2파이 라디안을 2파이로 나눴으니까 그냥 1라디안이 되겠죠. 좌변은 2파이로 나누면 2파이분의 360도가 됩니다. 파이분의 180도라는 얘기죠. 즉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데 파이가 3.14니까 3.14분의 180도 하면 약 57.3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0도는 60배, 1도에 60배 해주거나 36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2배 하면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절반하면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림이 또 나오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185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요 A점이 옮겨가서 이제 B점이 된 거죠. B점으로 가 있는 거지. 이거 위치입니다. 이 점은 처음에 A에 있다가 나중에 B에 가 있어요. A의 각은 우리 기준각을 수평이라고 하자면 이 수평면에 대한 각이 세타 i입니다. 세타 i. 이거는 이제 각의 위치라고 해서 각 위치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각의 위치, 각으로 나타낸 위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TF가 되면 A에 있던 점이 B로 왔는데 그럼 B에 해당하는 각은 세타 F가 되죠. 그래서 각이 처음 각 세타 i에 있다가 나중 각 위치 세타 F로 각이 변했습니다. 이제 원운동이니까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지. 그때 이동한 거리는 호의 길이, 궤적이죠. 호의 길이가 되고 이거를 델타 세타는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를 이거를 각변이라고 합니다. 각변이. 운동을 했는데 위치가 바뀌었죠. 각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각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변이. 원래 우리는 변이, 물체가 이제 직선 운동을 하거나 x축상에서 움직이면 변이 델타 x를 구하죠. x의 변화량, 그렇죠? 나중 x 빼기 처음 x. 델타 세타 그러면 세타의 변화량, 나중 각 빼기 처음 각,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전에서는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그리스 문자. 우리 x 대신에 여기 맨 처음에 이 제목이 위치가 x였는데 각 위치는 x 대신에 세타를 씁니다. 세타. 예. 속도 v인데 각의 속도, 즉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하죠. 회전하는 속도, 각속도. 용어는 각속도예요. 각속도는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를 써요. v와 좀 유사하게 생겼죠. 예, 오메가. 가속도는 a를 쓰는데 회전하는 가속도, 각가속도 알파를 씁니다. 그리스 문자에 알파. 이렇게. 그래서 본래 v는 x를 미분한 게 v죠. v를 미분하면 a가 됩니다. 똑같이
세타를 미분하면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를 미분하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의 시간 변화율이 이건 이제 실제 시간으로 이렇게 각의 변화를 실제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각속도. 근데 이제 실제 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평균 각속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순간의 시간에 이제 세타의 변화율 d세타 dt를 구하면 이제 순간 각속도가 되겠죠. 순간 각속도. 오메가는 d세타 dt가 됩니다. 단위는 그대로 계산하는 대로 써주면 되겠죠.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고, 단위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여기 있네요. 그죠? 라디안 퍼 세크. 예. 그리고 속도가 변하면 우리 이제 dvdt는 A였죠. 이게 V를 미분한 게 A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시간 변화율이 d오메가 dt가 알파가 되고 이제 각 가속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특정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때는 평균 각가속도 미분하면 순간 각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 그래서 미터 대신에 다 라디안을 써주면 돼요. 나머지 관계는 다 시간으로 미분하고 나눠주고 이런 관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처럼 각가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변수만 x, v, a를 세타, 오메가, 알파로 이름만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다 벡터예요. 그럼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물체가 이제 우리 오른손을 씁니다. 저 그림에서 오른손을 써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건 회전 방향, 이 회색 화살표는 이 방향대로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줍니다. 똑같이. 그럼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 축방향이 되죠. 이게 바로 오메가의 방향이 돼요. 각속도의 방향. 각속도의 방향은 축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회전 속도가 반대가 되면 거꾸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감아줘서 이때는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왼쪽 방향을, 왼쪽 축방향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 오른손 써야지. 왼손 쓰면 어떻게 돼? 틀려요. 그죠?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 자, 10.2절로 가면 여기서는 제목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강체가 아니라 각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알파 일정. 알파 일정.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등가속도가 아니고 등각가속도죠. 등각가속도. 각가속도 알파가 일정한 등각가속도 운동입니다. 물론 그 운동은 회전 운동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표에 보면 V는 V0 더하기 AT 또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델타 X, X 마이너스 XF 마이너스 XI 그러면 이게 델타 X가 되겠죠.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변위입니다. 변위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다 외우자고 했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 외우자고 했었습니다. 시험에 문제도 나왔는데 좀 막 꼬아서 나오고 막 그래서 좀 약간 불편했겠지만, 또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VI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왼쪽에 가보면 속도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X 대신에 세타, V 오메가 A 알파로, V 오메가 A 알파 X 세타로 다 바꿔준 거죠. 근데
동일한 식이 성립돼야 되겠지. 그렇죠? 오른쪽에 이 수학적인 과정이 A, X 미분에서 V 나오고 V 미분에서 A 나오고 세타, 오메가, 알파 동일한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이것도 시험에 똑같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돌아가는 물체로. 그래서 이제 1번처럼 자, 바퀴, 회전체죠. 회전체가 강체입니다. 강체. 이런 걸 강체라고 해요. 강체는 이때 강은 리지드 바디 그럽니다. 발음하기가 좀 불편하네. 리지드 바디 그죠? 네, 강체. 되게 다 강체에 대한 얘기죠. 액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입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고체라고 해도 돼요. 고체. 예. 일정한 가까속도 알파는 3.5죠. 3.5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죠. A번 문제 처음에 각속력이 그리고 각속력이 2일 때, 2 라디안 퍼 세크일 때를 처음으로 잡고 그때 이 시간을 0이라고 잡은 거지. 이렇게 이제 처음 속력이 이런 속력이었는데 2초 동안 회전한 각변이 즉 델타 세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몇 라디안 돌아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식에 넣으면 되겠지. 식에 두 번째 식이나 뭐 세 번째 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세타는 오메가 I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오메가 I가 주어져 있었죠. 시간 2초가 지났을 때 나중이 아니라 2초가 지난 거고 알파 3.5 T 2초 넣어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11 나옵니다. 11 라디안이라는 얘기죠. 11m 이러면 안 되고 11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B번에서는 회전수가 얼마냐, 몇 바퀴 회전했느냐 이런 얘기죠. 11 라디안인데 이거를 회전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라디안하고 똑같은 회전수를 써주면 되겠죠. 수, 그죠? 수. 이거를 이제 REV라고 합니다. 레볼루션. 그래서 회전수 얼마? 여기는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죠. 한 바퀴와 2파이 라디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파이가 6.28 되니까 11 나누기 6.28 하면 약 1.7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1.75 바퀴 또는 1.75 REV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다음 10번 2초일 때 바퀴의 각속도. 그럼 나중 각속도 구하는 거니까 나중 각속도 오메가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알파 t 9가 되네요. 9.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죠. 예, 각속도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알죠? 예. V는 V0 더하기 AT 뭐 이런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3.5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의 등가속도, 라디안이라 미터,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등가속도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입자가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회전이고 이거는 직선 운동이죠. 이 방법으로 그냥 9가 되겠네요. 9. 나중 속도 9.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9m 퍼 세크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미터는 이제 진행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앞에서는 회전하는 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전 속도와 회전 각 이런 것들. 요점은 뭐냐면 똑같은 식을 쓴다. 그죠? 자, 10.3절로 가보겠습니다.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그래서 앞에서 본 이런 직선 운동을 또 여기서 구별하기 위해서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회전 운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병진 운동. 영어로는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운동. 회전은 돌아가는 운동. 앵귤러 모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표현하는 이 물리량들, 예를 들어서 x
V, A 이런 얘기예요. 세타, 오메가, 알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S는 R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어떤 시간 동안에 이만큼 돌아갔어요. 거리는 S 움직인 거고 각으로는 세타 움직인 거죠. 맞지? 회전한 거지. 그때 이 S는 R세타입니다. 이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여기가 이제 S가 되고 이 각이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작게 세타를 작게 하면 되잖아. 작게 점점 작게. 그래서 여기 세타고 여기 S라고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자.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DS의 미소 DS DT로 DS를 DT로 나누고 얘는 D R 세타를 DT로 나누고 이렇게 작은 값으로 나누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DS DT 하면 거리 나누기 시간이 돼서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순간 속력 V는 자, R은 변하지 않으니까 R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R 곱하기 D 세타 DT가 돼요.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D 세타 DT. 그런데 D 세타 DT는 바로 순간 각속도죠. 각속도 오메가. V는 R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 외워야 됩니다. 예. 결과로 교재에 다 있으니까 똑같은 괜히 썼네요. 그죠? 예. 쓴 이유는 시간이 남어. 이렇게 5절까지만 하면 되거든. 오늘은. 그래서 천천히 보시라고. 예. 자, 이건 외워야겠죠, 이제. 이 결과가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V는 R, 오메가 외우세요. 이때 V는 접선 속력이죠. 선속력이라고 합니다. 접선 속력. 원운동하는 속력이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하고 있는 속력. 선속력 또는 접선 속력. 접선 속력을 줄여서 선속력이라고 합니다. 굳이 또 이제 V 첨자로 T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원운동에서는 접선 속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름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이러면 원운동이 아닌 거지. 그래서 굳이 또 T를 쓸 필요가 없어요. V는 R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V는 R 오메가. 자, 그런데 속도가 이제 바뀐다고 합시다. 바뀌면 더 빨리 돌거나 좀 더 느리게 도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또 양변을 미분해요. 시간으로. 아래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V는 R 오메가를 미분해주면 dV dt가 되고 R은 역시 상수가 되니까 d 오메가 dt가 되겠죠. dV dt는 접선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고 A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AT. 그런데 얘는 T를 써줘야 돼요. T를 안 써주면 원운동하는 물체는 무슨 가속도도 있어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도 있잖아. 이제? 그래서 구심 가속도하고 혼동이 되고 전체 가속도하고 혼동이 되니까 접선 가속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속도 방향으로의 가속도 이게 이제 접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V의 크기의 변화율이죠. 방향이 아니라 V의 크기의 변화율. 접선 가속도 A는 자 d 오메가 dt가 바로 알파예요. 그렇죠? 알파. 그래서 R 알파가 됩니다. A는 R 알파. 두 개의 식입니다.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이때는 첨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이게 두 개의 식은 시험에도 매우 잘 나온다.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이건 점수 주려고. 오메가가 얼마면 V는 얼마냐 이렇게 거꾸로 내는 거죠. 자, 그런데 A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 가속도, 이때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죠.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 그래서 첨자 C를 붙입니다. 이건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4장에서 공부했나요? 2차원 운동에서 공부했죠. 2차원 운동. 그렇지? 그랬나? 하면 안 돼. 그랬었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V가 R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그걸 대입을 해주면
r로 하나 나눠졌으니까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회전에 대한 양으로 계속 좀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V는 선속도, 즉 병진 운동에 관한 물리량이고 이걸 회전으로 좀 많이 표현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는 자, 두 개가 서로 직교하는 가속도 AR과 AT가 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제곱 더 해주면 되겠죠. 루트 해주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접선 가속도는 R알파라고 했으니까 R 제곱 알파 제곱을 해야 A 제곱이 되는 거고 AR의 제곱은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AR이죠. 이게 반지름 방향 또는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요. 요거입니다. 이거를 제곱해주면 R의 제곱 오메가의 4제곱이 되겠죠. R 제곱으로 묶어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제곱 더하기 루트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식을 외우는 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예. 각각은 알고 있어야죠. 각각은. 예. 자, 이렇게 하면 10.3절까지 30분 만에 왔죠? 예, 금방 옵니다. 예. 오늘은 10.5절까지만 해요. 예, 그렇다고 앞으로 20번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별거 아니었고 10.4절도 별건 아닙니다. 예. 10.4절 예, 돌림 힘. 영어로는 토크 좀 길게 해줘. 토크. 예. 톨크래요. 톨크. 예. 앞에 자가 T예요. T. 근데 우리 힘은 앞에서 포스였죠. 포스. F 이렇게 썼습니다. 힘의 기호를. 근데 힘을 가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회전 속도가 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다고 힘으로. 그러니까 돌릴 때 이 회전하는 속도가 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힘을 줘야 회전 속도가 변하고 가까속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돌림 힘은 그냥 이 힘 F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F를 가지고 좀 변형시켜서 돌림 힘을 만듭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T니까 T에 대한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요. 기호로. 돌림 힘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에 T의 그리스 문자인 이 타우를 씁니다. 타우. 우리가 읽으면 타우라고 하죠. 타우. 그래서 여기서도 타우로 표현했죠. 물론 소문자. 예. 그리스 문자는 T, 타우의 대문자가 그냥 이렇게 쓰죠. T, 대문자 T 똑같이. 그래서 소문자를 씁니다. 예. 같은 대문자를 쓰면 이 장력의 T인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10분 쉬었다 합시다. 미리 쉽시다. 미리 쉬고 나머지 한 30분 더 하면 되겠네요. 예.